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도에 왔고요. 여기는 인디라 간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에 왔습니다. 비행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게 잘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밤 11시 다 돼가는데 밖에 온도가 40도랍니다. 40도. 와, 생각보다 하노이가 안 더워서 더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아마 밖에 나가면 더워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도라니 밤 11시에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가서 도착 비자를 받고자, 도착 비자 한 번도 인도에서 안 받아봤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라서 그 특혜를 잘 이용해서 도착 비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왔다라는 상징이죠. 저 수인으로 되어 있는 벽 조형물. 와, 저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이제 도착 비자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인도 오시는 분들은 도착 비자 받으십시오. 도착 비자 한 10분 안 걸리네요.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 비자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아무튼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카드 결제 가능하고 2,000루피네요. 아무튼 무사히 비자를 받았습니다. SBI 은행 ATM을 찾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인도에 왔습니다. 아직 밖에 안 나서 공기도 모르겠고 실감은 안 나지만 아마 나가자마자 한 3초 만에 내가 인도에 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 뉴델리에 왔습니다. 비싼 돈 내고 우버 프리미어를 신청했는데 와, 저 앞에서 다 먼저 잡아타 버리니까 여기까지 차례가 안 와요. 아무튼 다른 인도인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아서 제 차를 배정해 주겠죠 뭐. 아무튼 우버 고 있고 우버 프리미어 있는데 우버 고는 그냥 지정된 차량을 마냥마냥 기다리기, 우버 프리미어는 아무거나 잡아타고 그거에 먼저 받은 핀 번호를 입력해서 기사랑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우버 고가 700, 그리고 우버 프리미어가 900 정도 되니까 한 200루피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버 고가 550루피 정도인데 오늘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가격에 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우버를 타고 숙소가 있는 파르간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km 정도 되는데 30분 걸린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막히지는 않나 봐요, 이 시간에. 기사 아저씨 차량에 기름 없다고 불 들어왔는데 가다 쓰지는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을 벗어나는데 먼저 시간이 이렇게 걸리네요. 와, 얼마만인가요? 파르간지에 왔습니다. 근데 파르간지에 없던 문화재 밤문화가 생겼습니다. 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니. 그래도 골목 모습, 냄새는 그 옛날 그대로네요. 이 코끝을 찌르는 오줌 냄새와 컹컹거리며 돌아다니는 강아지들과 찾았습니다. SB인. Hello. SB인 here. Yes. Already booking. 매캐한 연기, 매캐한 냄새.
지금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한밤중인데 엄청나게 더워요. 와,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래도 예전보다 깨끗해진 거리 풍경이에요. 그럼에도 빠르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 이곳이 익숙한 편이라 나왔지만 초행자들은 절대 해진 후 외부 출입은 비추천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좀 더위에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델리의 첫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에어컨을 빵빵 트는데도 워낙 더우니까 와, 에어컨이 별로 힘을 못 쓰는 느낌이에요. 어제 도착했을 때 온도가 39도였고요 지금 아침인데 35도입니다 아이고, 더위에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하노이가 생각보다 안 더워서 괜찮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빠르간지에 왔으니 모닝 토스트를 사러 나가봅니다. 이 빠르간지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와, 정말 빛이 한 줄기 들어옵니다. 근데 날씨는 엄청 좋네요. 이 좁고 답답한 골목 안에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Hello, morning. 아침부터 정신사납습니다. 델리는 누가 뭐래도 델리고 그 델리에서도 빠르간지는 언제나 빠르간지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더없이 해맑고 친절합니다. 아, 먼지도 너무 심하고 목이 다 컬컬합니다. 그래도 뭐랄까 약간 잠들어 있던 여행자의 본능 같은 것들이 좀 깨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수년 만에 델리를 왔습니다. 사실 빠르간지로 오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역시 뭐 고민이 별로 없어요. 숙소는 빠르간지가 제일 저렴하고 많기 때문에 빠르간지로 왔는데, 와, 그 숱한 세월 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40도가 넘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긴장을 좀 바짝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콜라를 하나 마실까 합니다. 펩시콜라는 20루피, 한 300 얼마 정도 하는 거네요. 확실히 이런 물건 참 저렴해요. 빠르간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더럽히는 놈 치우는 놈 따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천지인데 또 한쪽에선 저렇게 열심히 치워요.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어지르지 않으면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할 텐데 여기는 어지르는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잠깐 깨끗해요. 그러다 오후가 되면 다시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걸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 열심히 치우고,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저 앞에 델리 기차역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델리 내에서도 찬드니촉 다음으로 정신없는 데가 이 동네거든요. 잠깐을 걸어 다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지금 아주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혼란과 혼돈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빠르간지 입구예요. 저 기차역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메트로를 타고 내리면 저 기차역에 있는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빠르간지로 대부분의 여행자들 들어오죠. 여기가 빠르간지 입구입니다. 진짜 혼돈의 카오스죠. 질서 없이 달려드는 차량과 릭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인도의 첫 이미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정신없는 눈과 귀, 숨막히는 더위까지 인도 여행은 항상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도를 찾는 아시아의 가장 많은 나라 사람 중 한 명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일본은 후지와라 신야라는 대문호가 썼던 인도방랑이란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전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일본의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접하고 있는 후지와라 신야가 묘하게 느끼는 공허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인도를 방랑하면서 사진을 찍고 책을 냈던, 뭐 사실은 바로 자기가 책을 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주변에 간곡한 뭐 이런 요청으로 결국에 책을 아주 뒤늦게 출판을 한 책이 인도방랑인데, 그 책이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한 감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인도를 찾는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를 가장 많이 찾는 동아시아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본이라서 뭐 다니다 보면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한국 친구들도 인도 많이 오죠. 와,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게 한 7년쯤 전? 6년, 7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인도도. 여전히 가슴 짠해요. 여전히 가슴이 짠합니다. 짜파티와 뿌리를 파네요. 역 앞이라 확실히 먹을 때가 많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인도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담백하고 채소 위주 음식들이라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 와서 먹을 거 걱정 잘 안 하죠. 워낙 먹을 데가 많아서 먹을 것도 많고, 다만 길거리 음식 먹을 때 배탈 나는 것만 주의하면, 그래서 주로 불에 직접 가열하는 그런 음료나 뭐 짜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음식들 위주로 섭취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라시가 보이네요. 라시. 인도 여행을 다니면 가장 자주 먹게 되는 간식이 요거트의 일종의 라시입니다. 발효음료이다 보니 라시를 먹고 탈이 난 적은 거의 없어요. 짜이와 라시는 인도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 오면 그 특유한 냄새들이 있어요. 뭐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는데, 가장 크게 사람들이 느끼는 냄새는 약간 그 세니타이즈한 냄새, 약간 이렇게 방향제를 쓴 것 같은 냄새인데, 그게 향을 피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게마다 아침에 향을 피우거든요. 그 향이 아주 농축되다 보니까 그 이상한 향이 이렇게 싹 펼쳐져 있는 향들이 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뉴델리역 앞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한테 저렴한 숙박을 이렇게 권하는, 영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 반갑다고 해야 할지, 이상하다 해야 할지, 여전히 불편하다 해야 할지, 뭐 인도는 그런 곳입니다. 적당히 불편하고, 또 그 안에 적당히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또 그 안에 적당한 신기함들이 있고, 그 안에 적당한 흥미로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변한 게 없네요, 빠르간지는. 아침에 잠깐 산책 겸 뉴델리 스테이션까지 갔다 온 건데 벌써부터 목구멍이 따끔따끔합니다. 날씨는 진짜 좋거든요. 하늘은 더없이 맑은데 아직 몬순 계절이 아니라 진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데 너무 덥고, 뭐 이 미세먼지와 오염, 이게 엄청나죠. 사실 인도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뿌일 거예요. 근데도 이 날씨 좋은 거 보면 참 하리 피오르코, 사실은 델리를, 특히 빠르간지를 처음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로 오죠. 왜냐하면 작은 숙소들은 택시기사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곳이라. 알이즈웰 유명하죠, 여기도. 그리고 저 위에 크리시나 루프탑 카페, 사실은 빠르간지를 내려다보면서 조망하기 가장, 사실 여길 뭘 조망할 게 있나 싶지만 아무튼 가장 조망하기 좋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루프탑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이니까 짜이를 한잔 먹으려고 해요.
뭐 아침이니까 짜이 파는 데야 많고도 많겠지만, 와 여기 있다. 빠간 토스트, 유명한 빠간 토스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토스트는 계란 2개를 넣어주고 야채를 넣어주고 가격은 50루피, 800원이죠. 800원. 인도에 와서 위생이니 이런 걸 생각하면 인도에 애를 못 오죠. 그냥 최소한의 주로 끓인 거 위주, 볶은 거 위주, 튀긴 거 위주로 먹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와 진짜 변한 게 없네요 이 동네는. 오랜만이네요 이 빠르간지 토스트. 가격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30루피쯤 했던 것 같은데, 500원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한 800원쯤 하네요. 인도에 왔으니 짜이를 마셔야죠. 짜이? 이건? 짜이는 저품질의 홍차와 생강, 향신료, 그리고 우유를 넣고 끓이는 차입니다. How much? 10 루피. 인도에 오면 나도 모르게 영어 발음이 인도식이 됩니다. 아주 된 발음이. 짜이 가격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0 루피, 160원입니다 한 잔에. 우유하고 홍차하고 뭐 생강하고 이런 걸 넣어서 끓여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밀크티와 거의 똑같지만 조금 더 단맛과 짙은 향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한 잔씩 마시는 짜이는 인도 여행의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더운 인도에서는 찬 음료보다 뜨거운 음료인 이 짜이를 이열치열처럼 마시게 돼요. 따끈한 짜이 한 잔. 아침 온도가 35도가 넘는 이 델리에서 아침부터 따끈한 짜이 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여기는 하이 만스 스토어입니다. 안손에 짜이 진짜 맛있어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네요. 한국 친구 많아요. 알아요. 이번 인도 일정은 우선 파키스탄 혼자로 가야 합니다. 인도 여행을 위한 간단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숙소에서 조금 쉬다 다시 나왔습니다. 아침 온도와 한낮의 온도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상상조차 힘든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아침에 왔었던 델리 스테이션을 다시 왔습니다. 오후가 되니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잊고 있던 기억 속의 인도가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바나나 맛있겠네요. 벌써 6번이나 인도를 찾게 된 이유는 이런 혼란함 속에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후지와라 신야에 걸을 때마다 내가 보였다는 그 말처럼. 라시집에 왔습니다. 라시도 팔고 짜이도 팔고 이런 집이에요. 직접 코드를 이렇게 떠서 하시는 안 됩니다. 주문한 라시를 기다리며 이 혼란한 세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빠르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빠르간지는 햇볕이 안 드는 골목들이라서 오히려 그 더위를 좀 덜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덥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 구입하고 쉴 겸 크리시나 카페로 이동합니다. 인도 와서 제일 먼저 적응해야 하는 것들은 첫째 더위, 그리고 바로 이 경적 소리입니다.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경적 소리에 온전히 정신을 붙잡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크리시나 루프탑 카페에서 쉬면서 바르간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니 이제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낮의 모습과 이따 밤의 모습은 또 달라집니다. 와, 계단이 거의 우와, 머리를 완전히 숙이지 않으면 내려가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가파른 계단입니다. 꼭 이런 거를 머리가 부딪힌 다음에 보게 되죠. 아까 한번 부딪혔습니다. 지금 델리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낮 최고 온도는 44도에서 46도고요. 와, 그나마 이 바르간지에 있는 골목길들은 햇볕이 안 들어와서 나름 좀 시원해요. 사실은 바르간지의 메인 바자르 쪽에는 숙소가 호텔들만 있고 대부분 여행자들이 묵는 호스텔들은 요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인도 오시는 분들은 뭐 이게 혼란과 공포겠지만 뭐 사실은 좀 익숙합니다. 오히려 골목 안이 좀 안정감도 있어요. 대로변에 비해 덜 시끄럽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마 마스지드 근처에 있는 찬드니 촉 시장이고요. 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1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 앞에 자마 마스지드라는 모스크가 보입니다. 저는 이 델리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와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뜨겁고 덥고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델리에 오면 항상 한 번은 들리는 카림 식당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양고기를 꼬치로 만들어서 팔고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전설역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환장 파티죠. 오랜만에 왔더니 아직 이 소음과 정신없음이 적응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자마 마사지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위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내일 일찍 나와 델리에서 꼭 가야 하는 곳들 몇 곳을 다녀볼까 합니다. 와, 마치 델리 시민들 다 나와 있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델리에서도, 아니 전 인도에서도 제일 정신없는 데일지도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햇살도 뜨겁고 오랜만에 와도 여전히 적응 안 되는 건 똑같네요. 지금 온도가 무려 45도입니다. 45도. 그냥 도시가 펄펄 끓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실감이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뉴델리역을 넘어서 바르간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뉴델리역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기차역이 있을까 싶어요. 플랫폼 개수도 어마어마하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웬만한 공항보다 크거든요. 뭐 이용 인구로 따지면 뭐 답도 없어 보이고, 진짜 대단한 역입니다.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 동선이 바르간지로 가는 메인 동선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바르간지까지 가는 게 여행 첫날 가장 험난한 일정입니다. 예전엔 정말 수많은 잡상인들을 뿌리쳐야 했는데 이젠 아무도 붙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 인도도 참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철도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인도 여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예약 시스템도 생각보다 잘 되어 있고 외국인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노선의 경우 예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일이래요. 와, 악명 높은 뉴델리역을 넘어서 파르간지 초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 인도 여행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 역 고가도로 넘는 게 진짜 험난했었는데 확실히 여기도 사람들 의식 수준이 변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잡아 매달리진 않습니다. 적당한 홍구객만 하네요.